네, 안녕하십니까. 제6장 소각처리 기술 및 유지관리 실무를 맡은 성서사업소에 근무하는 김종열입니다. 그럼 오늘은 소각처리 개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서사업소는 대구광역시 전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처리하는 시설로서 1처리량 320톤을 용량으로 다량의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그에 따른 2차 공해를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공주위생의 향상, 자원 해수 및 여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서사업소는 통합허가 사업장으로서 관련 법령으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외 폐기물 처리로 종 규모는 대기 1종, 수질 5종, 수질은 전량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시설법은 대기환경보존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존법, 악취방지법, 잔류성 오염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존법, 폐기물관리법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처리 계통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차가 쓰레기를 수거하여 반입하게 되면 개근대를 통과하여 폐기물 저장소에 폐기물이 모이게 됩니다. 이 폐기물은 쓰레기 크레인에 의해서 소각로에 투입하게 되고 소각로에서 연소가 다 이루어진 후 바닥재가 발생되면 습식 컨베이어를 거쳐 소각재 저장소에 저장하게 됩니다. 또한 소각로에서 연소하게 되면 연소가스가 발생되게 됩니다. 연소가스는 폐열보일러를 거쳐 조온탑, 백필터, 촉매 반응탑, 굴두구를 통해 대기 배출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기는 폐열보일러에서 발생된 전기는 고압 전기 헤더에 모여 터빈 발전기 인근 산업체, 지역 난방, 자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폐열보일러에 보일러수를 공급하여야 하는데 이는 상수를 사용해서 순수설비, 보충수탱크, 응수탱크, 탈기기를 거쳐 폐열보일러에 공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7쪽 소각의 개념 및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의 목적은 최근에 매립진한 해소를 위해 폐기물의 감량화, 유기물의 무기물화를 위한 화학적, 생물학적 안정화, 잡균, 부패성 물질의 처리를 위한 안정화 등의 공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각 시 연소가 양호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검댕이 다량으로 발생하여 연소가스 중에 혼입됨으로써 흑연의 발생이나 잔재물 중에 미연소 분해 잔사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양호한 연소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일반적으로 중량은 7에서 80% 이상, 부피는 90% 이상 줄어들게 되고 폐기물에 포함된 이러한 물질들은 소각 공정을 거치는 동안 배가스와 무기질 잔재물인 비산재, 일명 플라이 애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닥재, 바탐 애쉬라고 합니다. 형태로 배출됩니다. 폐기물 소각의 목적은 소각하는 동안 배출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유해 물질을 포집 또는 이를 농축하고 파괴하여 폐기물 부피와 유해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소각 공정은 폐기물로부터 에너지, 무기물질, 화학물질의 해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입니다. 요약하면 소각의 목적은 안정화, 감량화, 무해화, 에너지 해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폐기물은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나눠지고 사업장 폐기물은 다시 사업장 일반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을 나눠지고 사업장 일반 폐기물 중에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제 생활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일반 종량제 봉투, 우리 각 가정에서 발생되는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는 생활 폐기물이 생활 폐기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입 공급 설비는 대구광역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서 소각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쓰레기 반입 차량에 의해 반입실에 쓰레기 투입문에서 쓰레기를 투하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쓰레기 반입 시 쓰레기 수거차가 계량대를 지나면서 반입 쓰레기 양을 측정하고 반입실의 입출구에 에어 커튼 및 고속 자동문이 설치되어 반입실 내의 악취가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피트 내에 이제 저장된 쓰레기는 쓰레기 크레인 2대의 쓰레기 크레인에 의해서 쓰레기 호파에 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소각 설비 분야의 연소가스의 흐름 방향에 따른 분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각로의 종류에는 향유식, 병유식, 중간류식, 이해류식으로 분류되고 성소 소각시설은
저지 쓰레기에 적합한 향유식 소각류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유식 소각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향유식 소각류는 폐기물의 흐름과 배출가스의 흐름이 대항류로 되는 형식으로서 배출가스에 의한 복사열이 건조대의 폐기물에 유효하게 작용하므로 수분이 많은 저질 폐기물에 적합합니다. 다음은 연소 방식에 따른 분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소각 설비는 일반적으로 스토카식, 유동상식, 노타리 킬링식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 처리 규모 및 특성에 따라 선택됩니다. 스토카식은 주로 중대형의 생활 폐기물 소각용으로, 유동상식은 중소형의 일반 폐기물이나 산업 폐기물의 소각용으로 사용되어지며 노타리 킬링식은 주로 산업 폐기물 소각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서 소각시설에서는 스토카식 소각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소각로 내에 확역자를 둔 형식으로 확역자 또는 그레이트라고 합니다. 위에 소각 대작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역자의 아랫부분에는 젤을 모아 떨어지기 쉽게 했고 연소 공기를 확역자의 아랫방향에서 소각 대작물을 통과시켜 연소를 촉진시키는 방식으로 확역자의 기계적 구동에 따라 폐기물을 이송하여 건조, 연소, 후연소 과정을 거치면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형식으로 도시 생활 폐기물은 대부분 확역자 연소 방식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확역자 연소 방식의 단점은 슬러지상이나 분체 또는 미세한 폐기물, 플라스틱과 같이 용융 촉화하는 폐기물 처리에는 곤란합니다. 스토카식 소각로는 처리 적응력이 뛰어나 소형량으로부터 대용량까지 제작이 가능하고 폐기물의 파쇄, 선별 등의 전처리가 필요 없으며 일부 불연물을 포함하는 매스 버닝 소각 방식에 적합하여 생활 폐기물의 소각에 있어서 가장 적당한 소각로 형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소가스 냉각설비 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열보일러입니다. 폐열보일러는 전기드럼, 전기연결배관, 하향배관 증발기, 분배 헤더와 수집 헤더, 수간, 절탄기 및 제매기 등으로 구성되며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1번, 배출가스 온도를 250도씨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2번, 연소시 출구의 연소가스 온도를 850도에서 950도 사이로 유지하며 유해 성분 제거 및 수간 외벽에 비해 부착 방지를 하여야 합니다. 3번, 보일러를 소각로 상부에 설치하여 폐열 해수를 최대로 합니다. 4번, 스투블러를 이용하여 주기적인 청소를 하여 보일러의 효율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5번, 증기의 질을 최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블로우다운 및 샘플링과 약품 주입을 통해 보일러 수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25쪽 폐열보일러 본체의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요거는 읽어보시도록 하고 먼저 절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탄기는 보일러 출구에 설치되는 수간 다발로서 연소가스의 헌혈을 이용하여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로 보일러의 열 해수율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채소열을 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로서 과거 석탄을 절약할 수 있는 설비라고 하여 절탄기라고 불렸습니다. 다음은 탈기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탈기기는 보일러에 공급하는 급수 중에 산소, 탄산가스 등의 비응축성 가스가 존재할 경우 보일러 본체나 부속 장치에 전기적 및 화학적 부식이 생기므로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 탈기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일러 수 관리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일러 수는 pH 10.8에서 11.3, 전기 전도율은 80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연소가스 처리 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은 배출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대기환경보존법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또한 조온탑은 보일러 출구에서 250도C 정도의 연소가스를 물을 분사하여 150도C 정도로 감온시킴으로써 필터백의 보호와 각종 유해가스를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합니다. 백필터는 소각로에서 생성된 먼지와 유해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분사한 소석회, 활성탄 등을 포집하는 설비를 말합니다. SCR은 선택적 촉매 환원법이라고 말합니다. 환원제인 암모니아와 배출가스 중에 질소 산화물이 촉매 반응기에서 반응하여 무해한 질소와
물로 환원시키는 공정을 말합니다. 다음은 연소가스 처리 설비 개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연소가스 처리 개통에 대한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연소가스가 나오면 조온탑을 거쳐 백필터, 촉매탑, 연돌로 흐르게 됩니다. 조온탑에서는 냉각수를 분사하여 연소가스 온도를 감온시켜주고, 백필터는 소석회 활성탄 분말을 분사하고 이를 통해 HCl, SOx 등 포집을 합니다. 또 SCR 촉매탑에는 이산화 티타늄과 오산화 바나듐을 혼합 제조한 촉매제에 아모니아를 분사하여 녹스 제거 및 다이옥시 분해를 제거합니다. 여가 집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가 집진기는 가스나 공기의 흐름에서 분진을 제거하는데 최고의 효율을 갖고 있으며, 사용 범위 또한 새로운 필터 소재의 개발로 고온 범위 또한 가혹한 가스 건조 하에서도 사용하게 되었으며, 주로 석탄 연소 보일러, 쓰레기 소각로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가 집진기 중 백필터의 여가포 특성은, 필터는 통상 가스 온도가 200도씩 정도까지는 안전하며, 글라스 파이버의 경우는 270도까지 안전 운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백필터 전단에서의 배출가스 온도를 보겠습니다. 대기오염 방지 시설 중 최초 집진 시설에 유입되는 연소가스를 200도씨 이하로 유지시키도록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터백의 내열 온도 및 먼지 제거 효율, 전단 설비의 운전 온도 등을 고려하여 백필터 전단에서 배출가스 온도는 150에서 160도씨 정도를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녹스 처리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스는 소각로에서 발생되는 녹스의 대부분은 NO1이며 NO2는 전체의 10% 이하입니다. 생성원으로는 공기 중에 질소가 변환하는 서머녹스와 폐기물 중에 질소 화합물로부터 변환하는 퓨어녹스로 나누어집니다. 서머녹스는 불꽃 온도 1400도씨 부근에서 발생하며, 퓨어녹스는 700에서 800도씨 사이에서 폐기물 중에 일부가 질소산화물이 NO로 변환하여 생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녹스 관리입니다. 도시 폐기물 소각로에 있어서 질소산화물은 주로 연료에 기인하는 퓨어녹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폐기물 중에 비교적 질소 성분이 많고 상대적으로 서머녹스 발생 요인인 고온으로 소각로를 운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발열량의 증가 추세에 따라 소각로 내부의 온도가 평균 온도 950도씨를 상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질소산화물이 고농도가 되어, 즉 퓨어녹스뿐만 아니라 서머녹스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통한 질소산화물을 억제하는 기본 논리는 아래와 같이 연소가스의 최고 온도의 체류 시간을 가능한 범위에서 단축시켜 연소시키며, 특히 하염의 집중을 억제하며 국부적인 고온을 분산시킵니다. 연소실 열부하를 필요 이상으로 높게 하지 않고 적정 열부하를 유지합니다. 연소실 벽에 냉각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수냉벽 등을 설치 또는 하염 온도를 필요 이상으로 높이지 않습니다. 또한 녹스 처리 방법으로 선택적 촉매하는 법과 무촉매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적 촉매하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택적 촉매하는 법은 촉매하에서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등의 환원제를 사용하여 질소산화물을 질소로 전환시키는 기술입니다. 또한 SCR은 신뢰성과 정화 효율이 높아 소각시설에서의 대표적인 질소산화물 처리 기술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촉매는 일반적으로 산화티타늄, 오산화 바나듐과 삼산화 텅스턴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모니아 가스를 배출가스에 분사시켜 질소산화물과 암모니아가 혼합된 배출가스를 고형 촉매에 접촉시켜 NOx를 무해한 N2와 H2O로 분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이옥신 절감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이옥신은 환경 중에 존재하는 지금까지 알려진 화합물 중 가장 독성이 가능한 화합물로서 내분비 장애 물질일 뿐만 아니라 환경잔류성 유기오염 물질로서 아주 독성이 강한 물질입니다. 다이옥신은
연소실에서의 불완전 연소 및 온도 범위 250도에서 450도 사이 구간에 존재하는 보일러 및 배가스 처리 설비에서 촉매에 의해 재생성되며 운전자의 영향을 보시면 온도의 영향을 가장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유는 대체로 700도씨 이상에서 파괴가 시작되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 바 연소실에서의 최적의 연소 온도는 850도씨 이상 유지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옥신을 처리하는 처리 공정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다이옥신은 비표면적이 커서 협착성이 우수한 활성탄 또는 활성코크스 등의 분말을 연소가스에 분무주입하여 흡착체 표면에 유해 물질을 1차 흡착하는 흡착 여과 방식을 채택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풍 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풍 설비는 쓰레기 용소에 필요한 공기를 소각로 내에 공급해주는 1차, 2차 공기를 공급하여 주는 급기 설비와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연소가스를 보일러, 조온탑, 여가 집진기, SCR을 거쳐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굴뚝으로 유인시켜주는 배기설비 및 기타 설비로 구성됩니다. 먼저 극기 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연소용 공기는 연소 공기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피트 상부로부터 흡입되어 압입 송풍기에 의해 가압되며 증기식 공기 예열기를 통과하면서 가열되어 설정된 온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증기 예열기를 지난 1차 연소 공기는 하격자 하부의 호프를 통하여 하격자로 공급하게 됩니다. 2차 연소용 공기는 별도의 2차 공기 송풍기에 의해 제피트에서 흡입된 후 연소실 상부에 위치한 2차 공기 노즐을 통하여 논에 공급되어 논의 온도를 최적화하여 850도에서 950도 사이로 유지시켜줍니다. 완전 연소를 유도하고 녹스 및 다이옥신유 유해 물질 발생을 최소화시킵니다. 다음으로 배기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의 소각 발생량에 따라 배기가스의 양의 변화에 경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인선풍기는 인버터에 의한 회전 속도 제어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여열 이용 설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 설비가 있는데 발전 설비 중 우리는 전기를 이용한 전기 터빈 발전기가 있습니다. 전기 터빈 발전기는 보일러 등에서 전달된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끓여 전기를 발생시키고 여기에서 생산된 고압, 저압 전기를 이용하여 열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바꾸어주는 기구를 전기 터빈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기 터빈의 분류 중 출입구 전기 상태에 따른 분류 중에 배합 터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합 터빈은 보일러에서 발생한 고온 고압의 전기가 터빈에 공급되어 터빈의 각단에서 팽창하면서 그 열 낙차로 전력을 발생하고 터빈에서 배출되는 저압 전기는 공정용 전기 또는 지역 난방용 전기로 사용되기 때문에 종합 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4번 폐기물 관입 시의 준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입 가능 폐기물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생활 쓰레기 중에 종량제 쓰레기와 대구광역시 내에서 발생한 폐목재 등의 공사장 생활 폐기물 1회 5톤 미만입니다. 기타 광역시장이 지정한 생활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의 관리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소각시설 중 공통기준과 개별 기준이 있는데 소각시설 공통기준에 6번에 보시면 대기오염 방지 시설 중 최초 집진시설에 흘러드는 연소가스는 섭씨 200도씨 이하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2번 일반 소각시설 개별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연소실의 출구 온도는 섭씨 850도를 유지를 하여야 하고 다만 기계 고장, 이물질 유입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구 온도를 기준 온도보다 20도 낮은 온도의 범위 안에서 일시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소실은 연소가스가 2초 이상 체류하여야 하며 바닥재의 감량이 10% 이하가 되도록 소각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정전 시 설비 운전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전이 발생되면 정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비상발전기가 가동이 되는데 비상발전기는 보통 자동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하지만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는지 현장에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전 시 급수펌프가 정지되므로 보일러 드럼의 수위는 급격히 낮아집니다. 보일러 근무자는 수동으로 냉각수 펌프를 가동하고 개정용 공기압축기를 가동하여 공기압을 확인한 후 보일러 급수펌프 및 탈기기 급수펌프를 가동하여 폐열 보일러에 물을 채우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전력 복구가 된다면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중앙지하실 근무자는 연소 근무자에게 연락한 후 유인선풍기를 가동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법적 정기검사 대상기기에 대한 표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2번 정기검사 중에 폐기물 소각시설은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해서 3년에 1회 한번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7번 다이옥신 측정은 6개월에 1회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노 본체의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화 및 2번 내화 및 단열재. 소각로 내부는 최고 900도에서 1000도씨 정도로 되기 때문에 그 노벽의 내화 및 단열은 노 구조상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소각로에 있어서 특히 내화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영향이 고려되므로 재료 선정에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라번 열적 쇼크의 영향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급속한 승온 작업을 행하면 구속로재의 온도 분포가 급격히 변화되고 열정 및 기계적으로 스폴링에 의해 내화물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박리 현상 등을 일으켜 로의 수명이 짧아지게 되므로 승온은 완만한 편이 좋습니다. 내화물이 사용 중에 균열이 발생하거나 박리하는 현상을 스폴링이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내화벽돌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은 점토질만 보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샤모트 벽돌이라고 불립니다. 간단히 내화벽돌이라고 부르는 경우는 이 벽돌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 성분이 실리카와 알루미나이며 알루미나의 비율은 50% 이하입니다. 내화도는 SK26에서 34 범위에 속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천장 크레인 운전 및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번 천장 크레인의 정의부터 보시겠습니다. 전기를 이용 전동기를 구동시켜 주행장치, 행행장치, 건상장치의 운동에 의하여 화물을 이동 및 이송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장치입니다. 주로 중량물을 취급하는 공장이나 창고 등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서 소각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천장 크레인은 오버헤드식이며 버켓 용량은 4.8톤입니다. 두 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 대는 사용을 하고 한 대는 예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천장 크레인을 운전을 하려면 천장 크레인 운전 자격 관련 법규에 따른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와 유해 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천장 크레인의 조종자의 자격 조건은 1번 국가기술법에 따른 천장 크레인 운전기능사의 자격, 2번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해당 분야 직업능력개발훈련 이수자, 3번 규칙에서 정하는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 시험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아울러 우리 소각시설에 최초 전입하시는 분이나 신규 직원은 위와 같이 천장 크레인 조종자의 자격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소각 분야가 분량이 많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 잘 숙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